모든 글이 기승전결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배워왔는데요. 사실 비즈니스 문서는 대체로 결기승전의 역할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먼저 제시되고, 즉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먼저 제시되고요. 그리고 나서 법적 근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필요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뒤에 가서 뒷받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물론 항상 결론이 맨 앞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어떤 법적 근거들이 먼저 제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핵심 사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항상 제일 뒤에 나오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쪽에, 즉 원하는 바, 해야 하는 말이 항상 앞쪽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순서의 혼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공문서를 읽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문서를 읽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항목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는 당연하게도 정부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공사공단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고 엄격한 검토 과정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 검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입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그렇죠. 당연하게도 공문서의 경우는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문서인지라 각각의 형식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공문서가 엄격한 형식에 맞춰서 제대로 작성된 문서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담당자가 착각을 하거나 또는 월권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 하에 작성된 글일 수도 있으니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께서 실수하거나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하거나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당 소관사항이라는 것이 분명한지 아니면 업무 절차상으로 지금 이러한 공문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법적인 어떤 형식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결재권자의 결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안인지 협조부서의 합의가 이미 전제된 상황인지 그리고 수신자나 발신자 등의 어떤 표시에 착오가 없는지 등등의 좀 더 깐깐한 마음으로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불필요한 내용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식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내용적 검토로 들어가서 당연하게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또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내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안의 크기와 별개로 사실상 공문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양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지원금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이러한 공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아니면 새롭게 일을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이것이 이미 검토된 사항인지 또는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